이 회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웨이, 중국의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새로운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특허 분쟁을 삼성전자를 상대로 걸어왔습니다. 도발했고 삼성은 맞불 내놨습니다. 동아일보 산업부의 서동일 기자와 함께 도대체 화웨이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분쟁이 시작된 것인지 중국의 전자업계는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송을 냈습니다. 아, 여기가 화웨이라는 회사의 로고군요. 예, 맞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빨간색 로고가 있네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소장을 낸 거죠? 네, 화웨이는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 네. 소송인데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신 표준 특허 11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그리고 중국 센젠 인민법원 이렇게 두 곳에 총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사, 가전제품 회사의 특허를 11건이나 침해했다? 우리가 훨씬 기술이 앞섰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또 그렇지도 않나 보죠? 어떤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그러니까 특허 보유량이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네. 2014년, 2015년 특허 보유량을 살펴보면 굉장히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쉬운 기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당했고 맞소송을 냈다. 뭐 당하고는 있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화웨이는 2013년 7월에 이제 삼성에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삼성이랑 이제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특허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화웨이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중국의 가전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선진국의 최고 제품을 베끼더라 하는 인상을 많이 줘왔는데 요즘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 보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화웨이가 짝퉁 오명을 좀 받았던 사례인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게 아이폰 6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화웨이 Y6의 모습입니다. 기간은 2014년 10월 그리고 2015년 12월에 출시했던 제품인데요. 1년 뒤에 내놓은 제품인데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화웨이는 사실 이번 특허 소송이나 다른 것들도 이제 미루어 살펴보면 자신들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짝퉁 이미지를 좀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78만 원에서 105만 원, 이 정도의 제품이 아이폰이라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화웨이도, 값이 이렇게 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저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왔던 곳인데요. 네.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도 화웨이의 제품을 보면 15만 원,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분의 1 가격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베껴내면서 6분의 1 정도의 값으로 아주 싼 제품을 내놨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나 보군요. 화웨이는 사실 중저가 폰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지만 네. 프리미엄, 뭐 메이트 8이라는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처럼 프리미엄 폰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중국산 휴대전화가 80만 원까지 값이 올랐다는 거 저도 그거 처음 봤는데 어쨌건 삼성과 애플 이 두 회사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 자, 이 점유율 보니까 화웨이도 꽤 오르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게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가트너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은 1분기에 24.1%,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엔 24.1%였지만 올해 1분기에 23.2%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살펴보시면 17.9%에서 조금 떨어졌고요. 근데 반면 화웨이는 5.4에서 8.3%로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 화웨이 밑으로 보면 이제 뭐 샤오미, 다른 중국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을 보면요. 시진핑이 화웨이 공장을 방문했고 설명을 듣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군요. 맞습니다. 자, 중국 전자제품 시장의 실력, 이건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턱밑같이 쫓아오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뭐 사실 기술 격차라는 얘기를 쓰면서 중국 기업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기술 격차가 몇 년이 벌어져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얘기인데 사실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통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들을 통해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인재 영입이나 아니면 기술 그리고 다른 것들을 굉장히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기업은 아무래도 한국 기업은 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전자가 11건의 소송,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 우리가 삼성하고 특허를 논할 정도의 실력이 됐다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제스처 형식으로 한 거로 봐야 되나요?
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네. 실제로 법원의 판단이 나와 봐야 우리가 뭐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을 좀 살펴보면 안승호 삼성전자 지식재산권 센터장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소송을 당했는데 맞소송을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이제 화웨이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보다 애플보다 많이 팔고 있는 건 뭐 좋은 소식입니다만 어쨌건 중국이 아주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것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겠네요. 네, 뭐 저도 실제 취재를 해보면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네. 굉장히 중국 기업의 추격을 무서워하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이게 경쟁이 늘어나면 선택의 폭은 좀 넓어집니다만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기업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소비자의 이해도 뭐 놓칠 수 없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며칠 전부터 저희가 금융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대출 받았다가 중간에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수수료 관련돼서 정부가 좀 정책을 바꾸는 것 아니냐 내지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떤 얘기입니까? 예, 과연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건데요. 아마 이거를 이 얘기를 들어보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올 연말에 그걸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 라는 보도가 어느 매체 잠시 나왔었는데 오늘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뭔지 1억 원을 대출하는 걸 예를 좀 들어주세요. 자,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네. 3년 만기 연 3%라고 하면 3년 동안 매년 3%씩, 즉 300만 원씩 1년차, 2년차, 3년차 합의 9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저렇게 3년 만기 연 3%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1억을 대출해주면 네. 나는 9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있겠다. 이런 기대이익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1년차 때 대출자가 상환이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이 1억을 대출 전부 다 갚는다고 합시다. 갚아버렸다.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원금 빨리 냈을 수 있으니까 좋아야 되는 건데 네. 은행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기대했던 이 9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못 받게 됐으니 네.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어기고 일찍 갚았으니 수수료를 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요.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은행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1억을 빌려서 1년 만에 갚았는데 금리가 3%가 아니라 450만 원을 부담했으니까 4.5%의 금리를 내는 거잖아요.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죠. 네. 은행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빨리 갚겠다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리느냐라는 이런 어떤 시민단체와 금융소비자들의 어떤 불만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얘기를 많이 검토를 하긴 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은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금융위원회가 오늘 아쉽게도 발표를 했던 거죠. 일단 뭐 매년 3,800억, 4천억 원 정도는 미리 떼먹지 않고 미리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떼는 수수료로 은행들이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의 이제 후진성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 예대 마진에만 이제 매몰된다는 거죠. 즉 네. 돈을 싸게 빌려서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이자를 주고 그 차익만 얻는 그 예대 마진, 굉장히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은행권의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대출자가 빨리 갚은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겨서 쉽게 수입을 올리려는 그 은행권, 금융권의 어떤 그런 경영 형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것이고 금융권이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반대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손 들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 우리 금융에 나아갈 길은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이익을 직원들이 나눠 갖고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고객의 부담을 전가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세금으로 그걸 메웠잖아요. 그것이 지난 20, 30년 동안의 한국의 은행권이었는데 자 이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 관련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거리에서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상환 수수료를 왜 내야 되죠?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갚는다라는 것은 이자를 그만큼 덜 갚고 싶어서 빨리 갚는 건데 돈을 또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받아본 적 있어요. 네. 그 은행만 유리하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건 불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대찬성입니다. 일찍 우리가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페널티를 내라 그러면 좀 심한 은행의 횡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합당한 수준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정부 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맡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로서는 행동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오늘 이제 그런 계획은 당분간 없다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거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계속 하시나 보네요. 자,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이야기, 그리고 은행의 대출 상황, 중도 상황 수수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동아일보 서한업부의 서동일 기자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